끊임없이 화폐 발행량을 늘리고 있는 이 법정화폐, 피앗머니, 이 세상을 향해서 스매싱을 냅다 날리는 거죠. 이러한 강력한 스매싱을 날리는 비트맥시의 피앗 숏 전략, 부동산 담보대출을 맥스로 활용하는 피앗 숏 전략으로 비트코인 매수를 극대화하는 이 전략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이 얘기를 듣는 동안 계속 놀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피앗 숏치고 비트코인 모으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트맥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까요?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수호자 같은 역할이고, 비트코인의 장점 그리고 비트코인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비트가 아닌 나머지 자산이나 특히 피앗머니라고 얘기하는 법정 화폐를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강성 골수분자,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정말 비트코인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안에서도 각각 좀 다른 부류가 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투자자로서 늘 궁금했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심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이나 주식도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모아나가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는 비트맥시는 아니고 그냥 비트코이너 정도라고 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더 열정적인 비트맥시들은 정말 비트코인에만 올인되어 있는지, 아니면 약간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늘 궁금했었고, 이 저의 궁금증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트위터 스페이스에 참여해 주셨던 자타공인 비트맥시인 SK리님과 넷달바님의 고견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스페이스 내용은 지금 제가 요 블로그 글에 URL로 올려놨는데요. 요 내용은 제가 댓글로 올려놓겠습니다. 요 URL에 트위터 주소를 타고 들어가시면 스페이스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 녹음본을 들어보시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진행되었고요. 토요일 오후에 그다음에 SK리님, 넷달바님, 그다음에 아조씨님이 참여하셔서 4명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화를 통해서 느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얘기를 쭉 다 진행하고 나니까 비트맥시의 포폴 구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트맥시들의 그 마인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구나 라는 좀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비트맥시들은 늘 비트코인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비트코인을 잃지 않을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측면은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 그 비트코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만 비트코인을 계속 지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이었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더 제가 놀라웠던 부분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전 세계의 비트맥시들은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리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레버리지의 개념을 투자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부동산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저도 하고 있는 점이었는데, 비트맥시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이게 사실 가능한 거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고가의 필수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담보대출, 즉 부동산 담보대출이 잘 나오죠. 이렇게 담보대출이 잘 나온다는 점, 그리고 대출의 성격 역시 상환기간이 길고 대출 금리가 굉장히 타 대출들에 비해서 낮은, 즉 질이 좋은 대출이다 보니까, 이 질이 좋은 대출을 이용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화폐 가치, 이 피앗머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땐 부동산 구매 시 대출을 맥스로 받아 이를 비트코인 매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피앗 숏친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마치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배드민턴에서 점프해서 그냥 스매싱 하고 한 대 갈기는 것 같은, 끊임없이 화폐 발행량을 늘리고 있는 이 법정화폐, 피앗머니, 이 세상을 향해서 스매싱을 냅다 날리는 거죠. 이러한 강력한 스매싱을 날리는 비트맥시의 피앗 숏 전략,
부동산 담보대출을 맥스로 활용하는 피아트 숏 전략으로 비트코인 매수를 극대화하는 이 전략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이 얘기를 듣는 동안 계속 놀랐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피앗 머니는 정부의 규제랑 통제하에서 발행되고 있는 법정 화폐를 의미하는데요. 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피앗 머니를 해칭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활용하기 위해서 망할 주식에 숏을 때리듯 부동산 담보대출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죠. 저는 세상 이치가 참 어쩜 이리 생각이 같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까라는 이 생각이 들면서 투자자로서 감탄했습니다. 전 세계 비트맥시들하고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저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현재 다주택자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승되는 임차 보증금, 저 같은 경우엔 전세 보증금이죠. 이거를 모두 비트코인 매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아서 피앗머니에 숏을 치고 있는 비트맥시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비트맥시나 스페인에 있는 비트맥시나 네덜란드에 있는 비트맥시나 그 누가 됐던 현재의 피앗머니, 법정 화폐의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가장 안정적으로 많은 돈을 오랜 기간 대출받을 수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담보물, 그 담보물을 맥스로 받아서 그것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비트코인의 수량을 초기에 많이 확보해 놓는 전략이 화폐 발행량이 계속 떨어지고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단순 배팅 이상의 오히려 이 상황을 숏 포지션을 취하면서 적극적으로 더 앞당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비트맥시라면 당연히 이러한 강력한 믿음이 있을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이너로서 이러한 사고 흐름이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흥미로웠던 점은 비트맥시들이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월 배당주 투자나 상업부동산 매수 등을 적절히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도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비트맥시들이 이러는 건 아니죠. 많은 비트맥시들은 비트코인에만 올인되어 있는 전략을 쓰시기도 하고, 돈이 생기면 무조건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로 비트맥시로 묶어서 그냥 치부해버릴 수 없는 것이 비트맥시 안에서도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양한 전략들 안에서 자신의 비트코인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돈을 막기 위한 월 현금 흐름 창출을 월 배당주나 아니면 상업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 즉 투자자로서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분들도 꽤 계신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방어할 단단한 성벽을 쌓는다라는 마인드입니다. 아직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즉 비트코인의 가격이 헐값으로 내려가 있는 이 상황에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비용이 발생돼서 비트를 헐값에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아깝고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비트를 어쩔 수 없이 뺏기게 되니까 언제든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의 희노애락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일정 물량으로 보유하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퇴직 이후에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DCA, 적립식 매수나 은퇴 이후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월 현금 흐름 창출에 많은 신경을 쓴다라는 점, 이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비트맥시든 비트코이너든 아니면 비트를 지금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다를지언정 조금씩 믿음이 쌓여 나갈수록 비트코인을 최대한 팔지 말고 안전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걸 지키기 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성들로 내가 사용해야 되는 실사용 금액들을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비트코인을 계속 누적 적립해 나간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비트코인 맥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맥시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과격한 느낌이 오히려 그들에 대한 성격을 일반 대중들이 잘못 판단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비트코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를 지키고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으로 구성해서 변수를 줄이려고 하는 행동, 이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비트 맥시들의 본 모습이며 맥시적 성향은 오직 비트코인을 다룰 때만 나온다는 점, 이 부분을 제가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비트맥시들이 하는 행동들, 이 비트코인을 모아갈 때의 행동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귀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하나의 단순 투자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과도한 레버리지 또는 감당 못할 선물 투자들을 진행해서 한탕 땡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라면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법정 화폐더라도 실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소비성 경비들을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서 비트코인의 저축은 최대화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비트코인 투자의 바이블이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모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SK리님과 넷달바님이 말씀 주셨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행동들에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트위터에서 진행됐던 스페이스에서 약 2시간가량 진행됐던 내용이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바라보는 월가 자본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 최근에 블랙록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트맥시들의 의견, 또는 ETF 승인과 관련돼서 비트맥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다루어졌었고요. 그러한 과정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몰랐던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 유튜브 영상 말고도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스페이스들도 함께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든 비트코이너든 지금 이제 처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신 분이든 아니면 아직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든 모든 분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이 저희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